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주간을 맞습니다. 4월의 둘째 주간이죠. 지난주는 우려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뚜벅뚜벅 꾸역꾸역 꽤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미국의 S&P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상승폭이 탄력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윗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은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봤는데요.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이번 주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소위 이제 안도랠리에 의한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뭐 늘 예측이라고 하는 게 또 전망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고민하겠습니다. 다우는 금요일 날 0.15%, 나스닥이 0.6% 올랐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0.26% 상승 반영해서 역시나 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네요. 자, 새로운 한 주간 뭘 보면서 월요일을 시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1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장용혁 팀장님 만납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을 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전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 오시면서 안 좋긴 한데 중국의 이제 PMI 주말에 나왔던 거 이런 걸 좀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지난주 분위기 또 되게 좋았어요. 네. 이번 주는 어떨까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아래 공포가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과장돼 있다. 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QE라는 비정상적 이 행위를 하는 동안에 사실 좀 꼬인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바로 잡힐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과거에는 QE를 하고 망가진 이 금리 역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리 역전 나온 다음에 문제 생기는 거 뭐 틀린 얘기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QE의 역효과로 일부 금리 역전이 나온 현상일 뿐이지 이걸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말자. 그럼 이번 주에 지표가 쭈루룩 발표가 될 텐데 한번 지켜보자. 진짜 못 나오나. 뭐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국의 PMI가 잘 나왔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고요. 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 여기도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어요. 17만이 가이던스였는데 발표치가 19만 6천인가 나왔으니까 잘 나왔죠. 그래서 뭐 시간당 이 임금 상승률 3%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왜 나오겠어요? 사실 안 좋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이 선순환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뭘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뭐 버니까 좀 쓰겠죠. 쓰는 게 많아지니까 찍어내는 수요가 높아지겠죠. 생산 지표가 좋아지겠죠. 생산이 좋아지면 또 그걸 찍어낼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고용이 좋아지죠. 고용이 좋아지니까 임금값 좋아지죠. 이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찌그러졌다라고 읽기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보태지는 뉴스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분위기가 지금 당장 타결입니다라고 발표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작년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의 마이너스 뉴스가 아니고 오히려 좀 돌아 나오는 뉴스들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 시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를 하도록 하죠.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 페이지야말로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3만 불 시대 들어왔는데 과거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이 인당소득 $10,000 넘어갔을 때 지수 한 1,000 피했고 2만 달러 넘어갔을 때 한 2,000 피했고 그럼 지금 3만 불 왔으니까 이론상 뭐 그냥 통밥상 3만 불 왔으니 3,000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 얘기 하고 있는 건 이거 뭐 그냥 말로 풀어내는 거지 아무런 증명이 안 되죠 사실은. 네. 근데 뭐 여기에 이제 반론 나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만 돈을 벌었다. 기업의 유보율이 매우 높다. 뭐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 많고 백화점에 사람 많지만 뭐 일부의 얘기고
나머지 경기들은 사실 안 좋다. 뭐 이런 뉴스들로 뭐 가득 찹니다. 우리 선행지수 우리만 찌그러지고 있는 거 봤잖아.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 일정 부분 우리 피부에 더 먼저 와닿기 때문에 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이지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3만 불에 3,000피 이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3만 불에 2,000피가 깨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000불 때 1,000피였고 20,000불 때 2,000피였으니 3만 불 때 3,000피 가자. 야 이건 말이 좀 안 된다. 그럼 이 얘기를 역으로 읽으면 그럼 3만 불인데 2,000피가 깨지겠느냐? 안 깨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뭐 요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죠. 올해 들어왔을 때 반등할 거다. 이거 2,000피 밑으로 가는 시장 아니다. 라는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는 반등 목표치를 2,200, 뭐 30, 40 불러드렸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뽑기는 어렵다. 실제로 찍고 나서 밀렸죠. 네. 밀리고 나서 시장 뭐 제가 3월 시장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그렇다 그래서 밑으로 많이 까질 증시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좀 맴돌다가 다시 재상승 시도할 거다. 지난 종가가 2,209피니까요.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에 대한 뭐 신고 가격에 대한 뭐 기대값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2,000피에서 지금 꼴랑 높아봐야 뭐 10% 높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다쳐봐야 얼마나 다치겠냐라는 쪽으로 역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소위 웃긴 말로 이게 뭐 예. 네 3만 불에 3,000피 갑니다가 먹히면 예. 업사이드는 크죠. 그래서 그 기대값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차트는 뭔가요? 예. 네, 이거는 전 세계 1인당 GDP 대비해서 네. 전 세계 시총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겠네요. 예, 많이 보면 시총 높은 거야.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어닝스가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전 세계 인구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뭐 전 세계 시총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보다 조금 더 뭐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진한 색이 선물입니다. 선물이 왕창 좋아졌고요. 갑자기 그것도 현물값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급을 보면 여기가 이제 지난주니까 4월 1일서부터가 한 주였으니까 그 전주 움직임하고 명확히 다르죠. 외국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건 선물 수급이고요. 위에 거는 현물 수급인데 전주 수급하고 지난주 그러게요. 수급하고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혹스럽게 사들어오네요. 또. 네, 예. 지난주 매수가 1조 현물 매수로만 맞아요. 한 1조 원 정도 떴는데 또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5거래일 누적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외국인이 1조 산 거 중에 3,300억은 삼성전자 그리고 2,500억은 하이닉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 시총 총 사이즈 이 시총 비중은 한 22점 몇 % 나오니까 네. 1조 샀으면은 한 22% 정도 샀으면은 비중 맞춰서 골고루 산 건데 근데 훨씬 많이 샀네요. 50% 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가 뛰고 다른 종목들이 멈춰 있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가든가요, 못 가든가요? 지수는 잘 가요. 예. 상위가 그렇죠. 뛰면 지수는 잘 가요. 하지만 종목 시세에 대한 기대값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전고점 뚫어가고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외국인들이 뭘 많이 보겠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를 썼어요.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0.8%가 더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이거 이러다가 또 뭐 꺾이는 거 아니에요?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잠재우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 역전을 떠드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뭐 증권사 패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설명하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과거에도 한번 보게 되면 금리 역전 나온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줄어들고 금리 역전 찍고 제대로 못 오르고 역전 찍고 뭐 이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꿀럭거리고 뭐 여기 닷컴버블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잠깐 사이에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4년 흘러간 거거든요. 4년.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역정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당장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상태로 몇 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 그림을 보면서 아 그러면 과거에도 빠진다. 다쳤으니까 이번에도 피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수익을 1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아래 공포에 대해서는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맞춰서 시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장 팀장님이 이제 준비해 오신 차트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부터 읽었고요. 예,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면은 저는 이제 뭐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네. 패널 중에 한 명이니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하고 나면은 종목 시세가 대부분 안 먹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지 다른 종목들은 누워버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장성에 배팅돼 있는 이 어닝으로 설명하지 네. 못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거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이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아요. 재미없는 네. 장이죠. 예. 그런데 그때가 지수는 기가 막히게 잘 올라요. 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못 가는 것만큼 열받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는 지수가 빠지면서 대형주도 빠지고 소형주도 빠지고 내가 가진 잡주도 빠지고 다 빠지면 그때는 종목을 바꿔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 하면 지수는 올라가고 대형주는 올라붙고 중형주도 기본빵은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막 박살날 경우 이때는 종목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코너로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위험한 주식을 고르고 뭐 파생으로 흘러가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 수급을 좀 전에도 불러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뭐 사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총 탑을 사더라. 그럼 시총 탑을 사서 지수가 만약에 끌고 올라가는 경우 우리 이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평가를 매길 때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시장 네, 시장 대비 시장 예. 대비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를 네. 평가의 지표로 들이밀어요. 그럼 얘네들의 1번 목적은 뭘까요? 시장을 시장을 비트하는 예. 겁니다. 그럼 시장을 비트하려면은 시장 인덱스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시장 인덱스를 복사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뭘 하던가요? 시총 비중대로 종목들을 담아놓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뛰어가지고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기관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지수가 만약에 신고가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기관들 수급이 비어있는 시가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골라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뭐 GS건설이나 뭐 예.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싹 비어져 있어요. 그 이제 과거의 레벨단하고 그렇죠. 비교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시총 비중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어야 네네. 되는데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쪽들이 대형 건설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한전이야 뭐 높았다 낮아지는 거고 가스공사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기관들이 진짜 지수 올라가서 시장 비트하기 시작하면 뭐 시가 상위 살 텐데 그럼 그 중에서 비어 있는 거 뭐냐라는 걸 찾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요 차트 하나 보죠. 이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중에 저보고 뭐 하나 골라봐라고 하면 저는 항상 삼성전자 편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를 괴롭혔던 뉴스 중에 대표적인 뭐 뉴스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재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대비해서 재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이건 역으로 표시한 거죠.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평균 재고 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매출이 현격하게 높아야 되는데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출 찍는 것 중에 상당부는 뭘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매출로 찍히지 못하고 재고로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반도체에서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시절 지났다. 뭐 끝났다.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10나노 때 이 반도체 수율 불안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이 악재, 이거 호재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거 호재는 아닐 거다. 근데 이게 호재로 읽을 수도 있다. 왜?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증가율을 떨굴 수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전자 시세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난번에는 마이크론의 디램 가동률 낮추겠다, 뭐 삼성전자 불량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 버리면 우리 과거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죠.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든가요?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든가요?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죠. 네.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든가요?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든가요?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죠. 그래서 반도체 업사이클에서는 하이닉스의 기대값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관들 룸에서 많이 비어져 있는 종목들하고 반도체 업사이클을 본다면 하이닉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증명하는 그림인데요. 이때를 한번 보시면 이 이익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이게 사실 비정상적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60% 그렇죠. 찍으면 네. 이거는 게임주의 영업이익률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면 제조업체가 60%의 영업이익률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 가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보게 되면 한 16년도 이때서부터 좋아졌네요. 가만 보게 되면. 그러면 16년도 이전의 레벨단하고 지금 레벨단하고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16년도 이전 단의 멀티플하고 지금 현재의 멀티플하고 레벨은 비슷해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찍는 거죠. 그러면 우려를 녹일 만큼 녹여서 하이닉스 주가가 한번 흔들리긴 했다.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반도체 업사이클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반도체에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뭘 사야 되겠는가? 시총탑에서 비중이 비어져 있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 종목들을 골라가는 거. 대형주를 투자할 때는 이게 상상력이 뭐 경쟁력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장효혁 팀장님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예, 오늘 또 정말이야 예, 하실 정도로 반도체를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셨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주목해서 보자고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세 마인드 경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올해 들어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 뭐 트럼프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연준의 마이웨이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올해를 한번 보자. 연준이 한 발 물러났고, 연준은 반선물 제대로 썼잖아요.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를 공식화시켰으니까 연준이 완전 물러났고, 작년과 같은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과도하게 밀어낸 부분만큼은 채워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해 제 컨셉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래 공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나오면서 약세 마인드를 자극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때마다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 약세 마인드 경계하세요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올라와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를 밀어내렸던 요인들이 올해 반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긍정적 뷰를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뚫어가는 차트를 그리고 있고, 약세 마인드만 경계해서 약간의 이 강세 마인드를 안고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기회가 정말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파이팅, 뭐 강세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